오늘은 우리나라 선물환 시장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일단 선물환 시장은 일반 선물환 시장과 차액결제 선물환 시장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먼저 일반 선물환 거래, 일반 선물환이 뭐냐? 일반적으로 이 포워드 마켓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계약하고 3일 이후에 결제가 일어나는데 일반적으로 한 달 이후 이렇게 이제 정해진 날짜에 거래가 주로 일어나죠. 예를 들어 볼게요. 2015년 9월 4일 A은행이 B은행으로부터 100만 달러를 선물 환율 달러당 1202원에 1개월 후에 매입하기로 했어요. 1개월 후지만 오늘 계약 플러스 1개월 안 따지고 보통 제2영업일 오늘이면 내일 모레 그 이후 1개월 후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따졌더니 15년 9월 4일 기준 제2영업일 플러스 1개월 후가 그 다음 달 10월 8일이에요. 그러면 요 날짜에 가가지고 약속된 달러당 1202원에 내가 주고 100만 달러를 받으면 돼요. 그러니까 그날 100만 달러를 받고 내가 주는 거는 달러당 1202원 계산해서 12억 200만 원을 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거래가 종결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일반 선물환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반 선물환 거래가 도매시장, 소매시장에서 다 거래가 일어나는데 여기서는 지금 도매시장 중에서 도매시장이 이제 은행 간 시장이죠. 거기에 선물환 거래 구조는 기본적으로 현물환 거래 구조와 동일하나 선물환이니까 당연히 계약일로부터 3영업일 이상이어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특이한 게 제시가격이 절대 환율 수준이 아니고 선물 환율과 현물 환율의 차이를 스왑 포인트라고 그러거든요. 요걸로 호가를 해요. 그리고 거래가 체결되면 직전 체결된 현물 환율을 기준으로 선물 환율을 산출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예를 볼게요. 1개월 선물환 매입자는 비드 3.0. 그러니까 요 비드 3.0이 스왑 포인트라는 거예요. 뭘 기준으로? 직전 체결된 현물 환율 기준으로 그거 플러스 3.0 한 가격으로 선물환을 사겠다라고 호가를 하면 매도자는 오퍼를 3.1원으로 가격을 제시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얘기가 뭐냐면 직전에 체결된 현물 환율을 달러당 1200원으로 가정을 했을 때 요 매수 호가에 해당하는 3.0이 이게 스왑 포인트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즉 1200 더하기 3.0이 이게 요 가격으로 선물을 사겠다고 호가를 한 거고 1200 3.1원으로는 팔겠다고 호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일반 선물환 시장에서 그 호가가 선물과 현물 환율의 차이인 스왑 포인트로 호가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결제일의 종류가 제3영업일 이상이니까 2영업일을 초과했는데 이렇게 일주일, 1개월, 1년 이런 식으로 딱딱 떨어지는 결제일을 표준 결제일이라고 합니다. 표준 결제일. 그리고 거래 당사자가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임의로 자기네들 편한 날짜를 잡은 것을 odd date 또는 비표준 결제일이라고 하는데
소매 시장에서는 뭐 정하기 나름이지만 정형화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도매 시장에서도 도매 시장은 그 외국환 은행들끼리 직접 거래하는 시장이 있고 또는 중개 회사를 통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근데 도매 시장에서 외국환 은행이 직접 거래하는 시장에서는 정형화되어 있지 않으나, 그러니까 표준 결제를 쓸 수도 있고 비표준 결제를 쓸 수도 있으나, 중개회사, 도매 시장 중에서 중개회사를 통해서 거래가 일어나는 은행 간 시장의 경우는 표준 결제일 방식을 위주로 거래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일주일물, 2주일물, 1개월물, 2개월물 이런 식으로 딱딱 떨어지는 식으로 거래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일반 선물환이고, 차액 선물환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NDF 시장이라고 그러는데, NDF는 Non-Deliverable Forward의 준말이에요. 그래서 NDF가 되죠. 이 해석이 무슨 뜻이냐면, 기초자산인 그 계약 원금을 실제로 거래를 안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차액만 거래를 해요. 그래서 만기의 계약 원금의 교환 없이 약속한 환율입니다. 계약할 때. 그리고 만기시 현물 환율이 이제 지정 환율이에요. 요것의 차액만큼만 거래 당사자 간에 미리 정한 통화, 우리나라 같은 건 이제 US 달러죠. 그걸로 거래가 일어나는 거래가 바로 NDF 거래인데, NDF 거래는 이렇게 차액만 결제하기 때문에 일반 선물환 거래에 비해서 결제 비용이 작고, 그죠? 첫째. 두 번째는 적은 금액으로 거래가 가능하니까 이런 효과를 레버리지 효과라고 그래요. 작은 금액으로 실제로 내가 갖고 있는 돈 한 10만 불 정도밖에 없어. 그렇지만 100만 불을 사고 파는 거래를 할 수 있다 이거죠. 그게 NDF 거래고,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US 달러의 그 시장이 NDF 시장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그거랑 이제 원화를 교환하는 시장이죠. 그런데 원화를 보유하지 않아도, 환전하지 않아도 이런 계약은 NDF 거래를 할 수가 있고, 우리나라에서 이 NDF 시장은 홍콩과 싱가포르 등의 여부의 시장에서 1996년대부터 시작이 됐고, 요거는 저 중개회사입니다. 프레버냐만. 그 다음에 이제 그 비거주자 간의 거래가 시작되다가, 우리가 97년도 외환 위기가 들어간 다음에 99년도 4월 외환 자유화 조치가 일어난 이후 국내 외국환 은행, 지금은 뭐 우리나라 대부분 은행이 외국환 거래를 하니까 국내 외국환 은행이 됩니다. 와 비거주자 간의 NDF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기점이 된 게 1999년 4월 외환 자유화 조치 이후에 이 NDF 거래량이 크게 늘었다. NDF 거래 동기는 뭐 일반 그 선물환 거래처럼 리스크 관리, 해칭이죠. 그 다음에 투기 거래, 차익 거래, 뭐 일반적으로 이제 파생 상품 거래에 해당하는 동기가 되겠죠. 여기선 지금 예제가 나오는데요. 이 예제의 요지는 NDF 매입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만기일에 환율이 상승하면 지정 환율이 계약 환율을 상승한 상황이면 상대방으로부터 그 차액을 수취하고, 반대면 지급하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지금 국내 외국환 은행이 달러당 1,200원에 계약 환율입니다. 계약 환율로 일주일 후에 비거주자에게 100만 달러를 매도하는 NDF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서 보니까 지정 환율이, 한 달 후에 조성된 환율이 달러당 1,300원이야.
내가 이 NDF 거래를 안 했으면 국내 외국환 은행 입장에서는 달러당 1,300원을 받을 텐데 이 NDF 거래를 했으니까 미리 약속한 달러당 1,200원에 팔 의무가 있는 거죠. 그러면 손해의 이익이에요. 손해죠. 얼마만큼 손해냐? 1,200원과 1,300원의 차이만큼. 그리고 이건 이제 달러당 환율의 차이죠. 계약 환율과 지정 환율의 차이. 곱하기 지금 100만 불을 팔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곱하기 100만을 하는 거예요. 근데 결제하는 날 그 지정 환율이 1,300원이니까 결제일 기준으로 다시 요 액수를 결제일 환율로 다시 바꿔줍니다. 그러면은 그게 마이너스 76,923불이 돼요. 이만큼 1,200원에 달러당 팔기로 한 국내 외국환 은행은 결제하는 날 달러당 1,300원이 되면 요만큼 손해를 본다는 얘기예요. 76,000 얼마만큼. 그만큼만 비거주자한테 주면 되는 거예요. 원금을 100만 달러를 주고받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차액 거래만 한다는 얘기죠. 그 반대가 되면 1개월 후에 예를 들어서 환율이 하락해서 달러당 1,100원이 됐다. 그러면 역시 차이를 구하고 그 지정 환율인 1,100으로 나눠줘서 99,909불이 되는데 요건 내가 받는 거죠. 달러당 1,200원에 팔기로 했는데 실제로 거래가 일어나는 그 한 달 뒤에 가보니까 1,100원으로 떨어졌어. 이 계약을 안 했으면 내가 100만 불 팔고 달러당 1,100원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미리 이 선물한 시장을 통해서 차익 결제 선물한 계약을 했기 때문에 1,200원에 계산해 갖고 받다 보니까 그만큼의 차이만큼 이익이다 그 얘기예요. 99,909불만큼. 보통은 3영업일 이상이 가능한데 주로 거래가 되는 거는 이 정형화된 1개월물에서 3년물 사이의 형태로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주로 1개월물 거래가 제일 활발하고 기본 단위가 100만 달러고 그 다음에 이제 차액 정산할 때 기준이 되는 그 지정 환율 한 달 뒤 그러면 그 한 달 뒤 환율을 어떻게 정하느냐 그게 이제 지정 환율인데 이건 당사자가 협의해서 결정하는 게 기본 원칙이고 일반적으로는 $1 NDF 거래의 경우 직전 영업일의 매매 기준율 지정 환율로 정합니다. 직전 영업일 그러니까 그 한 달 뒤 우리가 조금 전에 예지해서 9월 며칠이었죠. 그 바로 직전 정해지는 환율로 결정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비거주자 간의 $1 NDF 거래 중에서 전일 뉴욕 시장에서 $1 NDF가 거래된 그 종가가 그 다음날 우리나라 현물 시장 현물 환율에 영향을 미치겠죠. 왜냐하면 그게 여러 가지 시장 정보가 다 반영돼서 전날 뉴욕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국내 외국환 은행과 비거주자 간의 NDF 거래가 또 $1 현물 환율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얘기랑 조금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비거주자가 $1 NDF를 매입했다. 이거는 국내 외국환은행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국내 외국환은행과 비거주자가 거래를 하는데 비거주자가 NDF를 통해서 달러를 매입했다 그러면은 국내 외국환은행은 NDF를 통해서 달러를 매도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그 외환 관리 차원에서 외국 돈을 지나치게 많이 팔았다는 거예요. US 달러를. 그래서 매도 초과 포지션 상태가 돼서 그 환위험 노출이 되고 이를 해지하기 위해서 국내 외국환은행은
현물환을 추가 매입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 US 달러 그 포지션을 그 달러 변동에 덜 위험하게 만들어요. 반대 경우가 또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 그래프가 뭐냐면, 요게 이제 그 비거주자가 원달러 NDF를 매입한 경우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직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현물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죠. 이것도 직후에 현물 환율이 올라가게 되고, 이런 일이 생기고 현물 환율이 또 올라가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 선물환 시장 이야기였습니다.